안녕하세요.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제가 방송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9시 정각이라고 안 했죠. 9시 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9시 즈음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9시 저음이죠 지금. 그래서 9시 9분이네요. 예, 9시 저음 맞지요? 예. 지금 들어오자마자 손만 씻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반가운 분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한번 딱 읽고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시작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할 건데 개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30초 정도는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반가운 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제가 3년 전에 2월 달에 2017년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길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오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은 역시 망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뭉쳐서 더 나은 미래를 갈 수 있도록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저희 말씀을 그리고 저도 오늘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난독이나 오독이나 혹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것을 조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때 참 오랫동안 10수년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개인의 저격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그 뜻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패친 분들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아스팔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말도 고르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문재인 씨나 황교안 씨처럼 이렇게 A4 용지에 써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정신없이 쇳길로 빠질 수도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로 잡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저한테 좀 기름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 좋아하시면요 저한테 좀 기름 부어주세요. 이제 그럴 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좀 조금 구걸을 합니다. 앵벌이 좀 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스킵 하셨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신 메시지, 그 친필 맞습니다. 친필 맞습니다. 100% 친필이고요. 그 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필을 너무 잘 압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우선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 잘못되는 것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박근혜, 제가 대독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제가 10수년간 박근혜 대통령 저격을 했던 사람으로서 2017년 탄핵의 길을 당당히 가면서 미랄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있고, 그리고 3월 말일이면 감옥에 계신 지 만 3년이 됩니다. 이런 참 전례 없는 어려움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니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곧 석방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저도 그 수차례 유치장에 있어 봤고, 그리고 구치소에도 두세 번 있어 봤습니다. 있어 봤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얻은 것은 감사와 용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에 정말 잘 쓴 글이에요. 제가 엉터리 글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잘 쓴 글이에요. 기성정결이 정확해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내세운 게 3번 됩니다. 그 짧은 국민 여러분의 그 3번에 전부 다 기성정결이 다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성전 태극기예요. 기성전 태극기. 요게 그대로 이렇게 묻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태극기를 든 분들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절절한지가 이 짧은 글에 다 녹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에 가시기 전에 그 펜앤드 마이크 그 정규재 대표와 할 때 그때 많은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시다가 오늘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굉장히 무서운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째, 정치를 재개하신 겁니다. 이 글에 없죠? 나 정치하겠다는 말 없습니다. 정치를 재개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걸도 이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 정치 역정은 끝난 것이 아니고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의 그 국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적인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어쩌고저쩌고 쭉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사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을 할 때는 긴데 요 안에서도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그 메시지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로 인해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의 현재의 상황을 아주 짧은 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2006년 카트칼 테러를 당할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때 이제 본인이 덤으로 그 이후로 사는 삶을 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숨은 뜻은 뭔가 하면 내가 탄핵을 당해가 33년 형을 받았지만 내 잘못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죄밖에 없다는 것을 저 짧은 한글에 갖다 넣은 거예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가 남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그 하찮은 뇌물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아주 짧은 글에 함축적으로 갖다 넣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과 구속으로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이제 오늘로서 재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메시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재개했는데 내 중심으로 뭉치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앞서서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맨 마지막 말미에 있었는 것,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애국심, 국수주의도 애국심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올바른 애국심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 원고도 없이 이야기하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옆구리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두 번째 내용에 보면 많은 그 현 집권 세력뿐이 아니고 문재인 간첩 정부뿐이 아니고 바로 거대 야당에 대한 무기력한 모습을 질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네가 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은 분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알아듣기 쉽도록 문재인 간첩 정부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바로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 못을 박아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태극기를 이야기했죠. 태극기 분 여러분들에게 송구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에는 바로 태극기예요. 태극기 세력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국민 여러분 안에 기성전 태극기예요. 잘 읽어보세요. 여당은요 쓰레기 취급을 해버렸고 야당은 무기력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집단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거대 야당, 저도 거대 야당 무슨 당이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이 위기에 빠져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애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3년 이상을 태극기 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 공화당을 애정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그 불행함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제가 염려했듯이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공수처 연동제, 거대 야당의 농성소에 쏙지 않았다면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태극기 집회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용당하고 섞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수도 없이 포스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나만 유리한 것, 우리 단체만 유리한 것, 우리 정당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한테만 유리한 법을 만든다고 손치면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선진화법이 그랬죠. 패스트트랙 법이 그랬죠. 연동제법, 공수처법이 여야 쇼였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작년 8월에 연동제 나왔을 때 뭐라고 제가 이야기 계속 했습니까? 선거법은 시합의 룰이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면, 훈련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례당이에요. 비례당. 지금 심상정이가 똥물 소리 들으면서 난리치는 걸 보고 있죠. 제 말씀이 다 맞잖아요. 우리 태극기 든 사람들이 거대 야당의 농성소에 쏘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 거예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감옥에서.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 많이 했잖아요.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태극기 집회 당이나 단체를, 리더들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호소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호소드립니다라는 말을 잘 합니까? 얼마나 태극기 집회, 단체, 정당, 신생정당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큰 문제가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불가피한 선택. 이해가십니까? 그 거대 여당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대 여당이에요. 그 중심으로 뭉치자고 했습니다.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 행간에 태극기 든 분들에 대한 믿음이 녹아나고 있는 글들이에요. 태극기 들고 거리에서 나와서 싸웠던 사람은 3년 이상을 이미 훈련을 받은 전사들이에요.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대 야당과 함께 하더라도 태극기 중심으로 뭉쳐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국민 여러분, 두 번째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국민 여러분, 각 기성전 태극기예요. 이 글의 숨은 내용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태극기 집회에 대한 태극기 든 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 수백만이겠죠. 지금 거대 야당 안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작년 2월 3월경에 자유한국당의 비방을 그 관련된 자들에게 비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오합지졸 12명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비십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남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대 야당을 접수 못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무슨 대단한 나의 근무술수라고 생각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비방을 해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에 들어가가지고 접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사칭을 했든지 엉터리 보수 우파 그 모습을 보였든지 간에, 이용했든지 간에, 기회주의자든지 간에 그들은 태극기 든 분들이 계몽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 글들이 이 짧은 메시지에서 다 남아 있어요. 자, 일단 이러한 말 중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약간 거대 야당에 이렇게 이제 합류하라는 뜻이에요.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거대 여당 니들이 태극기 세력을 적극적으로 안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뒤진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협박이 협박. 이제 거대 야당이 태극기 세력들을 안아야 지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태극기 세력이 결핵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짧은 메시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댓글 하나 보는데, 그 태극기 신생 정당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글은 있는 그대로 보세요. 예, 있는 그대로. 거대 야당, 참 박근혜 대통령도 저와 마찬가지로 참 거대 야당 꼴보기 싫은 모습이 그냥 이 글에 다 보여요. 거대 야당이 어느 당이라고 제가 말 안 할게요. 예, 거대 야당은 이제 태극기 세력들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저 좀 안아주세요. 예, 이런 오늘 아주 반가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재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몸이 좀 상태가
안 좋고 해가지고 아휴, 그래도 뭐 오자마자 지금 어떤 간에 행설수설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17년 2월 달에 제가 했던 그 메시지, 제가 이것을 이제 끝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36년간) 나라 잃은 서름을 곱씹으며 암흑의 시간을 보냈고 자유인념과 공상진영 그 틈바구니에서 3년간의 동족 상잔의 잘 안 보이네. 예, 이제 거대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답을 거대 야당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